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이 전반적인 어떤 소로가 쓴 이 월든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그 1분 45초짜리 영상을 보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하십시오. (1845년 3월) 말경,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들고 월든 호수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호수 가까이에 집 한 채를 지을 생각이었다. 그것은 소나무가 우거진 기분 좋은 언덕백이었다. 지붕 올리는 일을 끝내고 마침내 입주를 했는데 그날이 바로 7월 4일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무역을 감았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사였으며 내가 행한 최선의 일 중에 하나였다. 내 집에는 의자가 3개 있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교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숲속의 생활을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사람이 자기가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성공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사랑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진실을 원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걸 좀 알아보시고 자, 그다음에 바로 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생활의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수업은 아마도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중요하게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그러니까 소로죠. 이분은 소로입니다.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의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도구, 즉 칼, 도끼, 삽, 손수레 따위이며 학구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램프, 문방구, 그리고 몇 권의 책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지구 저편의 야만제국 비위생적인 지역으로 건너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교류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교역에 몸을 바쳐서 종사하는데, 쉽게 말해 물건을 갖다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은 결국에는 뭐다? 고향인 이곳 뉴 잉글랜드에 돌아와서 따뜻하고 편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일부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 이건 어떤 사람들을 갖다 의미하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과도한 안락함을 갖다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과도한 안락함, 그 다음에 편안함,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작가, 즉 소로의 어떤 직접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있죠. 현명하지 못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이 글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소하게 살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것저것 많이 갖춰서 살지 말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간소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인간다운 삶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이 글의 주제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 글을 접근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딱히 그렇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은 어쨌든 계속 이 문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느껴지는 건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은 단지 편할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어떤 뜨거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여기에다가는 좀 이렇게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냐면,
문명사회에 대한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비판적 생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비판적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 중 많은 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향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이 뭐가 되고 있다? 인간 향상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치품들, 생활 편의품들이 모두 다 방해가 되고 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다 부정적이다. 필요한 것들만 갖고 자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사치품과 편의품에 대한 예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강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 간소하고 더 결핍된 생활, 이쪽이 좀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더 가난하게 생활했다는 말입니다. 뭐 가진 거 많았을지언정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결핍된 생활을 해야 돼요. 가난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 옛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어떤 부유함,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그런 걸 먹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로 남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겉으로의 생활은 아주 간소하게 내가 그냥 사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만 아주 소소하게 그가 갖추면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어쩌면 지금만큼이라도 아는 것이 대단한 일인지도 모른다 라고 하네요. 자, 그들보다 후대에 살았던 인류의 개혁자들과 은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빈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발적 빈곤. 자발적 빈곤이란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다가 자발적 빈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 빈곤. 그냥 본인 스스로가 빈곤을 추구한다. 가난함을 추구한다. 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스스로 빈곤함을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불필요함을 없애. 불필요함을 없애. 간소함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빈곤이라는 이름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어쨌든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하고 현명한 관찰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소함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치와 유행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인간 생활에 대한 관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객관적인 눈, 깨끗한 어떤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소함을 추구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을 모두 없애버린 그런 생활, 아주 간소한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치와 유행이라는 그런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상업, 문학, 예술을 막론하고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다. 어쨌든 불필요한 삶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불필요한 어떤 소비, 불필요한 소유 다 모두 사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벽을 붙이고 중략됐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이 또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좀 약간 다른 내용의 이야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집을 만든 내용인데요. 별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예, 벽을 붙이고 집을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은 바로 7월 4일. 7월 4일이 언제입니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 더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두 수레분의 돌을 호숫가에서 언덕 위에까지 팔에 안아 나른 후에 집 한 모퉁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밭일을 한 뒤에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 대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편하고 더 재미있는 치다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에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부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김병만 족장의 그런 서바이벌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베어 그릴스의 어떤 서바이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작가 스스로는 아주 자체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무렵 나는 너무 바빠서 독서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한쪽의 신문지 조각, 그 신문지 조각은 그것이 내가 물건을 쌌던 것이든 간에 식탁보를 썼던 것이든 간에 책 읽는 것만큼이나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사실상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도 같은 구실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작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상당히 재밌게 봤나 봐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혹시 그 선생님이 그 책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얘기를 갖다 가끔 좀 자주 얘기를 하는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상당히 재밌습니다. 대서사시인데 그 아킬레스에 관한 신화 얘기죠. 그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도 한 고등학생 때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상당히 유명한데 일리아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상당히 그 고전 명작의 반열을 오른 책인데 그 책과도 같은 구실했다는 거예요. 뭐가? 요게 한쪽에 그 땅에 떨어진 한쪽의 신문지 조각이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와도 같은 구실했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밌었다는 얘기죠. 일리아드와 같은 고전처럼 좋은 독서자료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중략. 그 다음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나는 굴뚝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셀 염려는 없었지만 사방의 외벽에다 널빤지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들은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켜낸 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줘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가졌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씩 있었으며 뚜껑문도 2개 있었다.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그 맞은편에 벽돌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이 집을 짓는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봤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을 제외하고, 노임 그러니까 노동 임금이라고 좌측에 써 있죠.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했다. 자기 집의 건축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갖가지 자재의 세목별 비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기 때문에 그 명세서를 적어보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집을 짓는데 사용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자, 지붕과 벽에 쓴 헌 널빤지, 외까지 유리가 달린 헌창문, 여러 가지 것들 쫙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었다더라. 결국 합계는 28달러 정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때 당시가 이 책이 만들어졌을 당시가 19세기니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화폐 가치를 갖다 환산하면서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 전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단 정주자의 권리, 우측에 써 있죠. 사전 허락 없이 일정한 곳에 자리 잡고 머물러 사는 사람의 권리로서 집 주위에서 가져다 쓴 목재, 돌, 모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쨌든 목재, 돌, 모래 이런 그 가격에 집을 만든 그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지은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소로가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요. 어쨌든 총 28달러 12.5센트를 갖다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건축비의 총액이 이 소로라는 사람이, 이 작가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빌린 집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빌린 집세,
보다 더 적게 들었다는 점이죠.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인 겁니다. 네. 이 작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렴하게 집을 짓는 비용이 아주 저렴했음을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다음 내용 볼게요. 봄. 이제는 소로가 쓴 어떤 자연의 모습에 대한 어떤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한번 봅시다. 봄비에 부름을 받고 풀들은 처음으로 싹튼다 하고 어느 옛사람 말했지만 언덕마다 풀들이 봄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돼지가 돌아오는 태양을 맞기 위해서 내부의 열을 발산하는 것만 같다. 상당히 비유적 표현이 아주 감각적이죠. 비유적 표현이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아까까지는 좀 약간 객관적이고 차분하고 어쨌든 사실 그대로의 그 내용만 지금 언급했던 것과 달리 지금 계절, 자연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해졌는지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불길의 색깔은 붉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랍니다. 어쨌든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요. 영원한 청춘의 상징인 풀잎은 흙에서 솟아올라 기다란 푸른 리본처럼 여름 속으로 환히 피어나지만 겨울 추위에 재질을 받고 오는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봄이 다시 오면 뿌리 속에서 간직하는 싱싱한 생명이므로 지난해 마른 잎의 끝들을 치켜들며 또다시 뻗어오르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겨울을 맞이해서 풀들이 죽어버리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어떤 봄을 위한 준비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땅 속에서 스며 나와 흐르는 시냇물처럼 풀잎은 차분하게 자란다. 사실 풀잎과 시냇물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6월의 한창 때 시냇물이 마르면 풀잎이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축들은 이 영원한 푸른 시내에서 물을 마시며 풀을 베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찌감치 그들의 겨울 채비를 해놓는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도 풀잎과 다름없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생명도 목숨 자체는 살아버리지만 그의 정신은 남아서 영원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상당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걸 초월주의라고 합니다. 초월주의 여기다 초월주의라고 쓸게요. 초월주의. 서로의 초월주의적 생각이 그 초월주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초월주의적 사상.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그냥 뭐 어쨌든 그 순간 죽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의 어떤 정신마저도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월주의 사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숨 자체는 시들어버리지만 뿌리는 살아남아 영혼을 향하여 그 푸른 잎을 내뻗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생명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는 여기다 정신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뿌리는 정신. 네. 그 사람의 정신. 그죠? 어쨌든 목숨은 시들어버리지만 뿌리는 살아남는다. 목숨과 뿌리는 좀 약간 상반되죠. 그죠? 그 다음에 월드는 이제 빨리 녹고 있다. 북쪽과 서쪽의 물가는 10m 폭으로 얼음이 녹아 우운화가 생겼으며 동쪽 물가는 그보다 더 넓게 얼음이 녹아갔다. 그리고 운동장만한 얼음이 본체로부터 갈라져 나가 있었다. 호숫가의 덤불 속에서 노래 참새가 기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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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칩칩 윗윗윗 노래 참새도 얼음을 깨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이게 지저귀는 소리가 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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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가 봐요. 재밌네요. 칩칩칩 윗윗윗 그 다음에 얼음 가장자리를 따라 굽이치는 저 크고 시원한 곡선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계속 그 풍경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호숫가의 선을 어느 정도 따르면서 그보다 더 매끄럽게 굽이치는 모습이다. 호수의 얼음은 최근 몰아닥친 때 아닌 강추위로 인하여 몹시도 단단하다. 물이 촉촉히 젖어 있거나 궁전의 바닥처럼 물결을 잇고 있다. 그 불투명한 표면 위로 동풍이 불어 지나가지만 얼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나 그 너머는 살아 움직이는 표면이다. 이 리본처럼 길게 뻗어 있는 호수물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은 눈에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하죠. 그다음 배를 벗은 호수의 얼굴은 기쁨과 젊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호숫가의 모래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월든 호수의 생동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네, 이 비유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월드노스의 생동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네. 그 다음에 잉어의 비늘처럼 은빛으로 번뜩이는 모습이 계속 지금 뭐 지규법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잉어의 비늘처럼 은빛으로 번뜩이는 모습이 한 마리 커다란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호수의 얼굴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겨울과 봄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죽었던 월드노스가 이제 다시 소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겨울 호수가 봄 기운 때문에 이제 슬슬 활기를 찾는 모습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소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봄에는 해빙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얼었던 기운이 녹아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체적인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요, 문명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사에 대한 비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간소한 삶에 대한 예찬.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법정 스님이 말했던 그냥 간소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노스의 아름다움, 마지막 부분이 월드노스의 아름다움. 뭐 어쨌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어지면서 해빙기의 그 어쨌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다 아주 비유적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특징 봅시다. 특징 첫 번째,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글 쓰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문명사회,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진 것, 과소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월드노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묘사를 할 때 상당히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성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숲에서의 생활, 그곳에서 본 자연 풍경을 묘사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기술했다는 점, 그것이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이 소로의 초월주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자세한 설명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소로의 초월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월주의는 뭐다? 19세기 미국을 지배하던 사상으로 현실 세계의 유한성을 부정합니다. 유한성, 뭐 어쨌든 그 끝이 있다라는 그 유한성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 배우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만질 수 있거나 뭐 그렇게 뭐 맛보거나 뭐 보거나 하는 그런 감각과는 전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초월적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현실 세계의 무한성을 찬미한 사상이다. 네. 그 다음에 실용주의 사상, 뭐 실제적인 어떤 쓰임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걸 갖다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실용주의 사상이 대두될 때, 등장할 때까지 미국의 주류를 이룬 사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춘 철학 사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문명 비평이나 문화 운동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최대한 짧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음 동영상을 만들면 또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